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8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울 전역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김현미 장관은 답변을 회피를 했어요. 네, 그래서 27일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연히 TV를 틀었다가 우연히 실제 보게 됐는데, 일단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답변하신 것 같더라고.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답변지를 펼쳐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넘겨가시면서 답변하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자, 일단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벌써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G에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후분양으로 후딱후딱 넘어가고 있다는 발표들을 함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의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형태로 결론 내렸고, 그리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기자분이 질문을 하자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 일단 주택가격이 급증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를 넘어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3개월 평균을 내면 가격 상승률이 없어서 지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현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원래 없던 얘기예요. 옛날에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불안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아무 때나 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 공고를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과거에는 허들이 되게 높았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만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라 할 정도로 높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라는 얘기를 민간 택지 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택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했던 거죠. 근데 심지어는 재건축 활성화 대책도 내놓고 그랬잖아요. 민간 택지가 사업을 안 하니까, 그렇죠, 공급이 안 생기니까,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는 상극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2017년 8월 2일 날 이제 8.2 대책 내놓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완화했어요. 그렇죠. 완화한 기준으로 볼 때도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은 보니까 이게 급등하는 모양새가 아직 이렇게 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부 지역은 빠지고 있고 일부 지역만 지금 살짝 이제 올라가는 거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적어도 3개월 이상 돼야 발동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한 내용의 보관은 아마 그걸 겁니다. 또 바꿔야 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죠. 또 바꿔야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 왜 말도 안 되게 허그는 원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래 집 짓다 무너지면 집 짓다 못 지으면 대신 지어줄 수 있게끔 분양받은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말 그대로 보험 들어야 분양 승인 내줄게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 보험을 그냥 이상한 업체에다 맡기면 안 되겠으니까 공사가 나서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 금액에 분양해 오면 우리는 안 해줄 거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달성해야 된 취지하고는 다르게 분양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오는 형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죠.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에 따라서 분양가를 억제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서울시의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은 다 대부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철거하고 해서 한참 뒤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규제를 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을 되게 높여요. 아니 기준을 훨씬 낮춰요. 그래서 강남구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금 묶잖아요. 그럼 지금 후분양제하고 있는 걔네들을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 낮춰요. 왜냐하면 적용 기준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그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분양가 규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은 그 기준 날짜가 관리처분 계획 접수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하 2차, 뭐 둔촌주공, 뭐 이런 데들 전부 다 관리처분 계획 접수는 2017년에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2019년에 분양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원벨린이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다 2017년 이전에 다 분양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일이 없어요. 그 룰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해서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소급 입법이 되는 거고 위헌 소지가 있죠. 그때는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바꿔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바꾸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발동 요건을 훨씬 낮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앞으로 서울에 나올 분양 물량들 대부분은 이미 다 빠져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고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준공후 분양하면 잡을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완화해서 이 가격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 조심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빠져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알 수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엄포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만 나오면 지금 엄청나게 말이 길어서 오늘 엄청나게 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맥락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사실상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보험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하는 형태로 이용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방식들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를 억누른다고 해서 강남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부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강력한 방법을 찾아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또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움직이지만 관망세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별별 수다도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매주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송 어떠셨어요? 전화 통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에 다 깔려 있는데 지방 분위기도 좀 듣고 네. 하면 지방 얘기 특히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얘기하는 지방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슈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 지금 날씨가 약간 좀 꿉꿉한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장마도 슬기롭게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도 잘 챙겨가지고 다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